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고명초등학교 야구부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게 될 강선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링 히트 차시학습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먼저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도 옛날에 야구부가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배명 중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도 항상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아이들과 캐치볼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면서 놀았었는데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 야구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책 29페이지부터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단원명부터 읽고 넘어갈까요? 단원명 뭐죠?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여러분들은 일찍이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배웠죠? 3학년 때 배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자연수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그쵸? 자연수의 나눗셈은 무엇이냐? 자, 자연수의 나눗셈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네모란 녀석을 세모로 나누기 위해서는요. 목과 나머지가 필요하죠. 네모란 녀석을 세모로 나누게 되면 동그라미라는 몫이 필요하고요. 또 별 모양이라는 나머지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이고요. 오늘 배울 분수의 나눗셈은요. 이거보다 약간 틀립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은요. 목과 나머지가 항상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분수의 나눗셈은 어떤 점에서 틀리냐면 여러분들은 이 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이 나머지는 항상 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가 등장하지만 분수의 나눗셈은 목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곳은 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시 문제 풀이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고 1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서 배웠듯이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을 4로 나눈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요만한 사각형이 있죠? 그쵸? 요만한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런 정사각형을 정확히 4등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4등분을 할까요? 공평하게 4등분을 나누려면 요렇게 한번 또 요렇게 한번 나눠야지 4등분이 되겠죠. 어떻게 4등분? 하나, 둘, 셋, 넷. 자, 1이라는 정사각형을요 4로 나눈다는 것은 정확히 4등분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조그만 정사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그만 정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네 개 중 하나죠. 그쵸? 네 개 중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큰 정사각 중에 하나죠. 분수로 따지면 네 개 중 하나니까 4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긴 굳이 정사각형을 4등분했는데요. 정사각형 말고 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육각형이라든지 다른 도형을 4등분한다고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시피 굳이 정사각형을 4등분으로 나눠야지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정사각형을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한 것은 정사각형이 4등분하기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등장하죠. 그렇죠? 직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1 나누기 7이든 1 나누기 8이든 1 나누기 6이든 굳이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거를 6등분 해야지 7등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기준이 되는 도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게 6등분하기 편하지
7등분하기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 1 나누기 6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고자 하는데 6으로 나누기 가장 좋은 도형은 이 직사각형이니까 우리 여기 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 나누기 6, 즉 요 큰 직사각형 1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1이란 녀석을 6등분, 정확히 6등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확히 6등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도형으로 나눠지죠. 그쵸? 총 6개의 도형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 도형의 크기는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우리가 색칠한 영역은요. 색칠한 영역은 총 영역의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입니다. 왜요? 6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이전 문제와는 뭐가 틀리냐? 이전 문제는 1을 4로 나누고 1을 6으로 나눈 건데 3번 문제는 5를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여러분들의 머리를 살짝 아프게 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눠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살짝만 식의 변형을 가해 볼게요. 오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오라는 녀석은 1 곱하기 5죠? 그쵸?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5 곱하기 1도 됩니다. 그쵸? 이 5라는 녀석은 얘가 될 수도 있고 5라는 녀석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5라는 녀석 대신에 이 녀석을 써볼게요. 아시겠죠? 5라는 녀석 대신에 이 녀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5 나누기 6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 나누기 6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5 대신에 요거 쓴다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 나누기 6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술술 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사칙 연산을 배웠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죠? 뭐 또 사칙 연산 계산식이 있으면은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곱셈,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하나, 둘 나타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계산하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 곱하기 1을 먼저 계산하는지 혹은 1 나누기 6을 먼저 계산하는 이건 식의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5 나누기 6이란 녀석을 5 곱하기 1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 계산 순서를 살짝 바꿔서 1 나누기 6을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 나누기 6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 앞서 배웠죠? 1 나누기 6의 값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2번에서 풀었거든. 1 나누기 6은요. 6분의 1이에요. 그쵸? 1 나누기 6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1 나누기 6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5 곱하기 6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자그마한 육각형에서요 이 조그만 세모가 차지하는 분량, 이 조그만 세모가 차지고 있는 이 영역은요 정확히 6분의 1이죠. 그쵸? 요거 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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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 더해주면요 얼마죠? 6분의 5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계산하면 6분의 5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을 푸셨으면요. 1번, 2번, 3번을 푸셨으면 하나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뒤에 있는 녀석 있죠? 나누는 녀석. 1을 6으로 나누죠. 5를 6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6의 위치가 어디로 갔을까요? 6이 분모로 가고 6이 분모로 가고.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숫자는요. 1은 분자라고 하고 1은 분자라고 하고 5가 분자로 갔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은 규칙을 찾으실 수 있는데 나누어지는 숫자는 분자로 가고 또 나누는 숫자는 분모로 간다. 여러분들은 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그림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쉬운 문제만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문제가 37 나누기 17 이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37이라는 녀석을 17등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도형을 생각해서 공평하게 17등분을 나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훨씬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러면 1, 요 나누어진 숫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분자로 가고요. 그리고 나누는 숫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분모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를 9로 나눈대요. 5를 9로 나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 도형에 관해서 풀려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9등분 해야 되는 도형을 찾아야 되고요. 그 9등분을 실제로 하신 다음에 또 그거를 5를 또 곱해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위에서 공부했던 규칙을 통해서 바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나누어지는 숫자 5는요. 분자로 가게 되고 나눈 숫자 9는요. 분모로 가게 됩니다. 간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도형을 생각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규칙을 통해서 풀 수도 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고르세요. 네모 나누기 8을 했더니 8분의 3이 나왔대요. 자, 우리 아까 배웠죠? 나누어지는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분자로 간다고요. 그리고 나눈 숫자는 8로 간다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간편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쵸? 요 3이란 녀석이랑 연결되니까 이 3이 여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나누어지는 숫자는 분자로 가는데 그 분자가 3이니까 네모는 3이 되겠죠? 좀 간편하게 우리는 3번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럼 우리는 나눗셈의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3 나누기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 나누기 4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런 도형을 생각해서 1 나누기 4는 요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니까 요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3을 해주면 4분의 3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생각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규칙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숫자가 3이고 나누는 숫자는 4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5를 8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숫자가 8이고 나누는 숫자가 나누어지는 숫자가 5고 나누는 숫자가 8이므로 우리는 이거를 8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이제는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진행해야겠죠? 3을 5로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3 나누기 5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3 나누기 5로 생각하면 나눠지는 숫자는 3이고 나누는 숫자는 5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3이 분자로 가고 5가 분모로 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나누기 8이죠. 그러면은 이 4 나누기 8이라는 녀석은 4를 8로 나누는 거니까 나눠지는 녀석은 4잖아요. 4가 분모로 가고
밑에 있는 8 나누는 숫자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4분의 8이라는 녀석 여러분들이 분수를 배웠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8분의 4가 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분수를 생각하실 때는요 이 숫자 그 자체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긴 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전부 감이에요. 동그라미를 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 감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영수라는 친구가 요 4개를 먹었어요. 영수라는 친구가 요 4개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영수는요. 영수가 먹은 과일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8이죠. 전체가 8개 중에 4개를 먹었으니까 8분의 4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감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4개씩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의 개수는 총 8개는 맞는데 4개씩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포장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하나, 둘. 그 중에 영수가 한 포장을 먹었으니까 2포장 중에 한 포장을 먹었으니까 2분의 1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생각하실 때는 이 숫자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8분의 4랑 2분의 1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8분의 4라는 녀석은 2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 답을 2분의 1로 적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다음 7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기 위해 알코올 1리터를 크기가 같은 비커 5개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비커 1개에 담은 알코올은 몇 리터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알코올 1리터가 있어요. 알코올 1리터가 어느 정도 양인지 잘 감이 안 온다 싶으신 분들은 저기 편의점 가시면 1.5리터짜리 큰 요만한 물이 있어요. 그쵸? 그보다 아주 살짝 작은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정도량의 알코올을요 비커 5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1리터의 알코올을 정확히 5등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쵸? 정확히 5등분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거를 정확히 4등분 해주세요. 요거를 정확히 6등분 해주세요. 그쵸? 요 알코올 1리터를 정확히 5등분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죠? 1 나누기 5가 되겠네요. 답은 나누어지는 숫자가 분자로 가고 나누는 숫자가 분모로 가서 5분의 1리터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8번. 과수원에서 수확한 귤 7kg을 8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간 귤은 몇 킬로그램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귤이 총 7kg이 있다네요. 여러분들이 7kg 어느 정도 되지? 꽤 무거워요. 네, 꽤 무거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박스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박스 정도. 한 박스에 귤은 한 30개 정도 들어있겠죠. 아무튼 귤 7kg을 정확하게 8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7kg, 이 7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8등분 했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녀석을 8등분 했다. 7이라는 녀석을 8등분 했다. 7 나누기 8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7 나누기 8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누어지는 숫자는 7이고요. 나누는 숫자는 8이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숫자 7하고 분모 8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시간에 사용할 리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5m짜리 색 테이프로 리본 13개를 만들 수 있다면 리본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 테이프는 몇 미터인지
시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5m짜리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길죠. 제 키가 지금 2.78, 즉 178cm인데 저보다 거의 한 3배는 긴 거예요. 엄청 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리본 13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5m짜리를요 정확히 13등분 해야겠죠. 그쵸? 어떤 거는 리본이 길고 또 어떤 건 짧으면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m짜리로 정확하게 똑같은 리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리본은 좀 더 길고 또 어떤 리본은 조금 더 짧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5m짜리 리본을 정확하게 13등분 해서 똑같은 리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5를 13등분 하는 거죠. 5m를 13등분, 5m를 13등분.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면 되겠죠? 5 나누기 13.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나눠지는 숫자는 5니까 분자로 가고 나눈 숫자는 13이니까 분모로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이 조금 시간 길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다음 차시는 분수의 나눗셈인데 오늘 배웠던 내용과는 아주 살짝 달라요. 아주 살짝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웠었던 내용 한 번씩 꼼꼼히 훑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